부모는 자식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 생각보다는 재미나게 살기 바쁘다. 요즘은 이게 현실이다. 자식에게 기대한 만큼 마음에는 상처만 남는다. 하지만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현실은 고달프고 팍팍하기 때문에 서로 여유가 없으면 잘 지내기 어렵다. 다 큰 자식이든 아직 어린 자식이든 내 아이지만 부모 자식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건 참 쉽지 않다. 내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없을까? 이 책에 그 답이 나와 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 딱 한 방이면 자녀 양육과 관련한 온갖 문제들이 거짓말처럼 해결되는 마법의 특효약은 없을까?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게 될 문제들을 미리 경고해주며 평생 아이와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비법 말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그 비법이 바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귀띔한다. 그들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희생도 감수하라고 말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자녀와 평생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도록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직 시간이라고. 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부모가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특히 함께 있고 싶을 때는 더욱 그렇다. 가족을 부양하느라 밤낮으로 일하는 부모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좀 더 비싼 물건을 사고 휴가를 좀 더 즐기기 위해 일에 빠져 지낸다면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훗날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그리고 아이들 역시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신들과 도통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는다며 불평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런데 상당수의 부모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실제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다만 부모가 무언가 함께 하자고 명령하는 것이 문제다. 대안은 있다. 관심이 있건 없건 자녀의 관심사를 함께 하는 것이다. 나는 상당히 일찍부터 이 전략을 이용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다. 나는 남자 형제만 넷인데 지금은 한나와 사라, 딸만 둘 둔 아버지다. 솔직히 말하자면 두 딸들이 나와 함께하길 원했던 것들 중 대부분은 도대체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 도통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일찌감치 아이들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으면 기꺼이 하리라 마음먹었고 그것이 무엇이든 나도 관심을 가져보리라 결심했다. 예컨대 쇼핑이 그중 하나다. 몇 년 동안 나는 뉴욕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딸들과 함께 갔다. 다른 부모들이라면 억지로라도 딸들을 박물관에 데려가려 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대신 딸들이 원하는 대로 신발 가게를 수십 군데나 돌아다녔다. 옷가게나 액세서리 가게도 셀 수 없이 다녔다. 그리고 딸들이 15cm가 넘는 힐이나 파격적인 복고풍 장신구를 보고 감탄하는 동안 앉아서 맞장구를 쳐주곤 했다. 웬만한 여자들보다 여성화나 여성 의류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아빠라고 너스레까지 떨면서 말이다. 그런데 딸들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의 대가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다. 내가 딸들과 함께한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시간이다. 우리는 시간을 나눈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리 긴 시간도 아니었다.
일과 중 생긴 짜투리 시간이거나 어쩌다 갖게 된 짧은 휴식 시간이 다였다. 그러나 그 시간에 딸들과 나는 대화를 나누고 신뢰를 쌓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소통의 기적을 맛보기도 했다. 7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전 재무부 장관 로버트 라이 씨가 한 잡지에 썼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이 생각난다. 그는 자녀들에 대해 제대로 알려면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조개를 비유로 들었다. 그는 아이들이란 조개 같아서 평소에는 껍데기를 꽉 닫고는 딱딱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속은 더없이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다고 설명한다. 예기치 못한 순간 아이들이 단단한 껍데기를 열 때가 있다. 바로 그 순간 부모가 그 자리에 없다면 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는 말한다. 어느 날 자녀가 불쑥 이런 이야기를 툭 꺼내 넣을 수도 있다. 요즘 영어 선생님이 나만 미워해. 혹은 그 여자애가 수업 시간에 어떤 남자애한테 고백을 했다니까? 자녀와 시간을 더 보내지 못했던 탓에 이런 순간들을 놓친 인생의 현자들은 후회한다. 반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이들은 그것이야말로 살면서 내린 가장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말한다. 클레이턴 그리너프는 아들, 딸과 아주 가깝게 지냈고 그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가까이에서 산다. 자녀 양육에 관해 묻자 클레이턴은 자녀들의 관심사에 같이 관심을 기울여주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구닥다리라고 흉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아이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지. 나는 뒷마당에 차옥을 지었어. 아들은 그때 기술 과목을 배우고 있었는데 아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지. 내가 직장 일을 마치고 오기 전에 아들 녀석은 공구 상자를 열어놓고 먼저 일을 시작하며 나를 기다리곤 했어. 직접 일을 해보니 계측이나 측량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는 수학에 관심을 가지더군. 그러더니 결국 기계설비 디자이너가 되었지. 아들이 그 일을 하게 된 데는 그때 그 창고에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낸 것도 한몫했지. 자신이 재미있어하는 일에 함께 관심을 보여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을수록 관계도 좋아진다는 점이다. 이때 기억할 것은 특별한 사건보다는 일상을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레리 핸들리는 일상의 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낸 경험이 아이들의 인생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들려준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집안일을 돕게 해야 해. 마당 청소건, 집안 허드렛일이건 뭐든 함께 나눠서 하는 거지. 엄마를 돕건 아빠를 돕건 집안일이 늘 쉽거나 재미있지만은 않지. 일을 다 끝마치려면 힘이 들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평생 기억에 남는 일들은 바로 그런 일들이야. 아이에게나 부모에게나 즐거운 추억으로 남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 그 시간이야말로 장차 생길 문제들의 조기 경보를 내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베스티글리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는데 적절한 순간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생길 수 있었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함께 있어주고 돌봐주는 것은 정말 중요해.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단서를 찾을 수 없을 테니까. 또 아이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하고 싶은 일은 무언지 그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지도 알 수 없지.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아이가 참가하는 경기나 음악회도 갈 수 있고, 함께 활동하는 운동부 팀원이나 밴드 구성원들도 만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아이의 친구인지,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나. 명심하게, 자녀의 음악회나 경기가 있다면 집안 수리건 빨래건 무슨 일이건 만사 제쳐두고 가게나. 그런 일들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아이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어느 순간 아이 역시 타인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말이야.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이번에는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경우다. 사라 로스맨은 남편과 자신이 일 때문에 아이들과의 시간을 포기한 것을 몹시 후회한다.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끽해야 해. 너무 일 하지 마. 내가 그랬거든. 늘 일을 하려고 안달했지. 내가 집에 있었던 시간은 고작 5년이야.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겼어야 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거든.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기는 쉽지 않아. 어떨 때는 친구나 동료의 장례식에 다녀온 후에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기도 하지. 제임스 워싱턴은 비극을 겪고 나서 이런 후회를 하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슬픈 일을 겪었다네. 막내 아들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거든.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삶을 가벼이 여길 수 있지. 가족을 잃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걸 하는 마음도 들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니까. 그런데도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질 않아. 엘리자베스 윌슨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고 더 많은 관심을 쏟지 못했던 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한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나는 돈이 많지 않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어. 취직을 했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긴 했지만 직장 생활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니 가족은 거의 뒷전이 되어버렸어. 한 번은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렇게 예쁘게 제잘거리는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았구나.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사나, 또 나와는 무얼 나누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 지금도 종종 내가 아이들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후회돼.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인생의 현자들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들려준다. 첫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시간이다. 훗날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보냈던 시간은 애정어린 마음으로 그리워하며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인생의 현자들 역시 어린 시절 즐거운 기억의 대부분은 부모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라고 말한다.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취미, 운동, 캠핑, 낚시 등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라. 인생의 현자들 대부분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낚시나 캠핑 등을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할 만한 것들을 찾아라. 셋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라. 가정 경제는 좀 빠듯해질지 몰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에서 가져왔다. 50대, 60대의 부모로서 자녀 양육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다.
이 책에서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시간들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강조하고 있다. 자녀를 키우는 특별한 비법은 없지만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다. 또 책에서는 자녀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고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이외에도 노후에 더 큰 행복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영상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책 내용 중에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매우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질병관리 방법이나 죽음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 등에 관한 내용도 충분히 수록되어 있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자녀와 함께하는 취미 활동이나 손주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을 떠올릴 수 있었고, 이제는 정말 실천해 보려 한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관심이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은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회를 줄 수 있고, 그건 다 큰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일정을 조정하거나 금전적으로 약간의 희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자식과 같이 보내는 시간은 부모도 자식도 잊지 못하는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자녀와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부모는 자식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 생각보다는 재미나게 살기 바쁘다. 요즘은 이게 현실이다. 자식에게 기대한 만큼 마음에는 상처만 남는다. 하지만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현실은 고달프고 팍팍하기 때문에 서로 여유가 없으면 잘 지내기 어렵다. 다 큰 자식이든 아직 어린 자식이든 내 아이지만 부모 자식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건 참 쉽지 않다. 내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없을까? 이 책에 그 답이 나와 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 딱 한 방이면 자녀 양육과 관련한 온갖 문제들이 거짓말처럼 해결되는 마법의 특효약은 없을까?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게 될 문제들을 미리 경고해주며 평생 아이와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비법 말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그 비법이 바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귀띔한다. 그들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희생도 감수하라고 말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자녀와 평생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도록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직 시간이라고. 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부모가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특히 함께 있고 싶을 때는 더욱 그렇다. 가족을 부양하느라 밤낮으로 일하는 부모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좀 더 비싼 물건을 사고 휴가를 좀 더 즐기기 위해 일에 빠져 지낸다면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훗날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그리고 아이들 역시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신들과 도통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는다며 불평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런데 상당수의 부모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실제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다만 부모가 무언가 함께 하자고 명령하는 것이 문제다. 대안은 있다. 관심이 있건 없건 자녀의 관심사를 함께하는 것이다. 나는 상당히 일찍부터 이 전략을 이용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다. 나는 남자 형제만 넷인데 지금은 한나와 사라, 딸만 둘 둔 아버지다. 솔직히 말하자면 두 딸들이 나와 함께하길 원했던 것들 중 대부분은 도대체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 도통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일찌감치 아이들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으면 기꺼이 하리라 마음먹었고 그것이 무엇이든 나도 관심을 가져보리라 결심했다. 예컨대 쇼핑이 그중 하나다. 몇 년 동안 나는 뉴욕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딸들과 함께 갔다. 다른 부모들이라면 억지로라도 딸들을 박물관에 데려가려 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대신 딸들이 원하는 대로 신발 가게를 수십 군데나 돌아다녔다. 옷가게나 액세서리 가게도 셀 수 없이 다녔다. 그리고 딸들이 15cm가 넘는 힐이나 파격적인 복고풍 장신구를 보고 감탄하는 동안 앉아서 맞장구를 쳐주곤 했다. 웬만한 여자들보다 여성화나 여성 의류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아빠라고 너스레까지 떨면서 말이다. 그런데 딸들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의 대가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다. 내가 딸들과 함께한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시간이다. 우리는 시간을 나눈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리 긴 시간도 아니었다. 일과 중 생긴 짜투리 시간이거나 어쩌다 갖게 된 짧은 휴식 시간이 다였다. 그러나 그 시간에 딸들과 나는 대화를 나누고 신뢰를 쌓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소통의 기적을 맛보기도 했다. 7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전 재무부장관 로버트 라이 씨가 한 잡지에 썼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이 생각난다. 그는 자녀들에 대해 제대로 알려면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조개를 비유로 들었다. 그는 아이들이란 조개 같아서 평소에는 껍데기를 꽉 닫고는 딱딱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속은 더없이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다고 설명한다. 예기치 못한 순간 아이들이 단단한 껍데기를 열 때가 있다. 바로 그 순간 부모가 그 자리에 없다면 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는 말한다. 어느 날 자녀가 불쑥 이런 이야기를 툭 꺼내 놓을 수도 있다. 요즘 영어 선생님이 나만 미워해. 혹은 그 여자애가 수업 시간에 어떤 남자애한테 고백을 했다니까? 자녀와 시간을 더 보내지 못했던 탓에 이런 순간들을 놓친 인생의 현자들은 후회한다. 반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이들은 그것이야말로 살면서 내린 가장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말한다. 클레이턴 그리너프는 아들, 딸과 아주 가깝게 지냈고 그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가까이에서 산다. 자녀 양육에 관해 묻자 클레이턴은 자녀들의 관심사에 같이 관심을 기울여주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구닥다리라고 흉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아이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지. 나는 뒷마당에 차옥을 지었어. 아들은 그때 기술 과목을 배우고 있었는데
아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지. 내가 직장 일을 마치고 오기 전에 아들 녀석은 공구 상자를 열어놓고 먼저 일을 시작하며 나를 기다리곤 했어. 직접 일을 해보니 계측이나 측량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는 수학에 관심을 가지더군. 그러더니 결국 기계설비 디자이너가 되었지. 아들이 그 일을 하게 된 데는 그때 그 창고에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낸 것도 한몫했지. 자신이 재미있어하는 일에 함께 관심을 보여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을수록 관계도 좋아진다는 점이다. 이때 기억할 것은 특별한 사건보다는 일상을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레리 핸들리는 일상의 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낸 경험이 아이들의 인생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들려준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집안일을 돕게 해야 해. 마당 청소건, 집안 허드렛 일이건 뭐든 함께 나눠서 하는 거지. 엄마를 돕건 아빠를 돕건 집안일이 늘 쉽거나 재미있지만은 않지. 일을 다 끝마치려면 힘이 들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평생 기억에 남는 일들은 바로 그런 일들이야. 아이에게나 부모에게나 즐거운 추억으로 남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 그 시간이야말로 장차 생길 문제들의 조기 경보를 내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베스티글리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는데 적절한 순간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생길 수 있었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함께 있어주고 돌봐주는 것은 정말 중요해.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단서를 찾을 수 없을 테니까. 또 아이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하고 싶은 일은 무언지, 그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지도 알 수 없지.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아이가 참가하는 경기나 음악회도 갈 수 있고 함께 활동하는 운동부 팀원이나 밴드 구성원들도 만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아이의 친구인지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나. 명심하게 자녀의 음악회나 경기가 있다면 집안 수리건 빨래건 무슨 일이건 만사 제쳐두고 가게나. 그런 일들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아이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어느 순간 아이 역시 타인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말이야.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이번에는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경우다. 사라 로스맨은 남편과 자신이 일 때문에 아이들과의 시간을 포기한 것을 몹시 후회한다.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끽해야 해. 너무 일하지 마. 내가 그랬거든. 늘 일을 하려고 안달했지. 내가 집에 있었던 시간은 고작 5년이야.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겼어야 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거든.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기는 쉽지 않아. 어떨 때는 친구나 동료의 장례식에 다녀온 후에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기도 하지. 제임스 워싱턴은 비극을 겪고 나서 이런 후회를 하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슬픈 일을 겪었다네. 막내 아들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거든.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삶을 가벼이 여길 수 있지. 가족을 잃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걸 하는 마음도 들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니까. 그런데도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질 않아. 엘리자베스 윌슨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고 더 많은 관심을 쏟지 못했던 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한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나는 돈이 많지 않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어. 취직을 했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긴 했지만 직장 생활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니 가족은 거의 뒷전이 되어버렸어. 한 번은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렇게 예쁘게 제잘거리는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았구나.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사나, 또 나와는 무얼 나누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 지금도 종종 내가 아이들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후회돼.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인생의 현자들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들려준다. 첫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시간이다. 훗날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보냈던 시간은 애정어린 마음으로 그리워하며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인생의 현자들 역시 어린 시절 즐거운 기억의 대부분은 부모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라고 말한다.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취미, 운동, 캠핑, 낚시 등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라. 인생의 현자들 대부분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낚시나 캠핑 등을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할 만한 것들을 찾아라. 셋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라. 가정 경제는 좀 빠듯해질지 몰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에서 가져왔다. 50대, 60대의 부모로서 자녀 양육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다. 이 책에서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시간들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강조하고 있다. 자녀를 키우는 특별한 비법은 없지만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다. 또 책에서는 자녀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고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이외에도 노후에 더 큰 행복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영상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책 내용 중에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매우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질병관리 방법이나 죽음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 등에 관한 내용도 충분히 수록되어 있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자녀와 함께하는 취미 활동이나 손주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을 떠올릴 수 있었고, 이제는 정말 실천해 보려 한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관심이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은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회를 줄 수 있고, 그건 다 큰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일정을 조정하거나 금전적으로 약간의 희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자식과 같이 보내는 시간은 부모도 자식도 잊지 못하는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자녀와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